예, 10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도 계속 날씨 얘기하면서 덥다, 습하다 얘기하는데 우리 시장은 뽀송뽀송한데요.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조정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는 뭐 크게 밀리는 우려들이 상당히 낮아졌다. 네, 오늘 또 25포인트 반등하면서 3,081이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약하고 코스피가 강세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있는 곳, 또 돈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 섹터와 종목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의 관심주 두 종목을 좀 비교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비중을 주겠습니다. 두 종목은요. QQ뮤직 오픈에 따른 기대감, DOU라는 회사는 뭐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잖아요. 엔터주가 잘 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산일전기는 전력기기 쪽으로 해서 또 상장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관심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엔터 미디어 업종의 분위기나 있을 수 있는 또 재료들 이슈들은 어떤 걸까요? 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SM의 네. 자회사죠. 그리고 이제 팬서비스 플랫폼 기업인데요. 지난주에 일단 52주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이죠. 거의 15%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50주 신고가를 보여줬는데요. 그간 대기하고 있었던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는 타이밍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의 협업이 작년 말 정도에 이루어졌고요. 그에 대한 버블 서비스, 이제 디어유의 그 팬 플랫폼 이름이 버블인데 버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의 그 버블 서비스에 대한 검색어가 상위에 요즘에 최근에 올라와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텐센트 뮤직과의 이런 효과도 있지만 구독료 인상 효과를 좀 유도하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예. 좀 말이 좀 비슷한데 앱 결제가 있고요, 웹 결제가 있는데 네. 앱 결제 쪽에서의 구독료를 살짝 좀 인상함으로써 웹 결제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전략인데요. 웹에서 결제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회사에서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어서 수익성 개선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좀 부분에 속하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디어유에서의 포인트는 중국 내에서의 이제 앞으로 확장성인데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디어유에 대한 기대는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입점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내에서 중국 내에서의 중국 IP들의 입점까지 이루어질 경우에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중국 내에서의 그 실적 성장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어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오늘 살짝 좀 눌림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눌릴 때마다 사야 되는 종목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고요. 눌림이 나올 때마다 항상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제 표현으로는 이제 봉이 김선달류에 속하는 기업들입니다. 영업이익이 좋아요, 그죠? 네. 저는 한 50% 넘을 줄 알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30% 중반, 올해는 40% 나옵니다. 이제 어떤 모 그룹의 기반으로 해서 팬 서비스나 이런 걸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디어유는 비중 확대 전략이죠? 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어쨌든 네. 신고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 살짝 좀 쉬어갑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좀 눌림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 종목이요. 지금 한 작년 4분기부터 추세를 쭉 보시면 눌림목 길지 않게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눌림목 이용해서 비중 확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정시 매수. 네. 네. 조정시 기쁘게 매수하라. 네. 오늘 참 로보티즈 얘기 안 했네. 지난번에 로보티즈 말씀을 네. 그날 가격 제한법까지 가면서 그죠? 맞아요.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급등을 했었던 네.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봇은 또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봐주세요. 로봇 네, 얘기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집중하죠. 일단 디어유 비중 확대 조정시 매수 전략이고요. 전력기기 쪽에서는 네. 산일전기는 전력기기 중에 사실은 막 대장주 선도주가 예. 아니잖아요. 산일전기가. 네, 오늘도 이제 일단 전력기기 쪽 대장주들, 특히나 전력기기 3사가 오늘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 전력기기 쪽은 사실 크게 흔들림 없이 지금 최근 한 두세 달간 추세가 가는 것 같은데요. 이 산일전기도 뭐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아실 분들은 많이 알려진 기업이기는 합니다. 산일전기 변압기 쪽에 대한 부분이 거의 매출액의 거의 99%
4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중저하 변화기 쪽에 대한 비중이 좀 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내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외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산일전기 역시도 미국 쪽의 향에 대한 수요가 가장 좀 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안산의 이 공장 증설에 따라서 이에 따른 생산 계획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캐파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이 아주 기대되는 기업이고, 지금 산일전기에 대한 그 밸류를 줄 때요, 기존의 우리 전력기기 3사들의 밸류를 같이 그 정도를 매길 수 있을 정도로 네. 최근에는 다 동반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오늘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장 초반에 일단 좀 급등, 8% 급등 출발을 했고요. 꾸준히 이제 성장성에 따라서 주가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비중 확대, 특히나 이제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바로 매수보다는 좀 쉬어가는 날에는 매수 전략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산일전기 역시 전력기기 쪽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정시 매수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 디어유하고 산일전기 두 종목을 비교했는데 오늘도 어쨌든 둘 다 긍정적인 의견, 산일전기는 매수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다음 오늘 준비하신 유망주는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지난주에 시장이 쉬어가면서 이제 수급 빈직이라고 시장에서 찾고 있는 분위기죠. 네. 시장에서 관망세도 있고 눈치 보기 어떤 이런 장세인데요. 최근에 이제 화학주들도 제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코롱인더가 사실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동반해서 같은 화학주 쪽에서 탄소섬유 쪽에 대한 부분에서 HS 효성첨단 소재를 좀 같이 동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이제 한 2022년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주가는 많이 빠져있는 저평가 국면이죠. 워낙에 이제 작년 2023년부터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실적이라든 전반적인 업황이 개선되는 분위기가 확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롱인더 쪽에서 이제 리포트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아라미드에 대한 소재가 이제 가격이 5월부터 인상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에 따른 업황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동반해서 같이 이제 아라미드 쪽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이어 보강제 쪽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탄소섬유 쪽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분야가 전반적으로 이제 저점에서 지금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탄소섬유에 대한 수출세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워낙에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구간, PBR이 0.8배 수준으로 과대 낙폭 구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저가 매수라기보다 그가 많이 눌려 있었던 쪽에 대한 신규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 요즘에 최근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가 많이 갔었던 쪽에서의 지난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에 따른 수급 이동에 따른 새로운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화학주 중에서는 HS 효성첨단 소재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어쨌든 기대감이 이제 키 맞추기 정도일 수밖에 없네요. 근데 키 맞추기도 있지만 실적 자체가 이제 1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2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히 키 맞추기라기보다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 그에 따라서는 주가는 상당히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갭을 메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주가는 21만 원 수준이고요. 목표가는 24만 원으로 주셨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지금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어요? 로보티즈 종목이 사실 좀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사실 최근에 이제 탄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기업이고, 최근에는 또 LG에서 지분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LG 관련된 로봇주들이 잘 움직였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좀 테마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요.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 쪽에서, 특히나 소형 액추에이터 쪽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확대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너무 괜찮은 종목이고, 올해는 흑자 전망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급등이 나올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지만, 또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또 재매수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로봇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머닝 종목 이야기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